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학습 습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독서 습관을 만들 거고 우리 아이가 책을 진짜 안 읽는데 어떤 책을 읽게 해줘야 책을 좀 읽을까요? 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책만 읽는데 예를 들자면 학습 만화만 읽는데 만화만 읽어도 괜찮나요? 진짜 제일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독서 습관에 있어서 관심 있는 주제라면 그게 뭐든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게임 관련돼 있는 책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활자가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게 학습 만화여도 만화로만 되어 있는 거 말고 글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 글밥의 양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글의 내용을 이해해서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하는 것을 잘 안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좀 많아야 정리를 하겠죠. 여러분 한 페이지에 우와 하나밖에 없어. 뭘 정리할 건데. 근데 정리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내용이 좀 많아야 이걸 좀 어디가 중요했는지 내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다음에 내용이 연결될 텐데 싶은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그런 거를 좀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머릿속에서 한번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용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글밥이 어느 정도 있는 학습 만화였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친구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예를 들자면 먼 나라 이웃 나라 같은 경우엔 학습 만화 중에 가장 글밥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초심자용의 학습 만화를 생각을 해보면 마법천자문이라던가 아니면은 어과동이나 어수동에 나오는 그런 만화들 있잖아요. 그 정도로 시작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교과 관련된 어휘나 내용이 들어가는 그런 학습 만화도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연결하게 되면 나중에는 한쪽은 만화, 한쪽은 줄글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흥미가 있으면 옆에 있는 줄글을 읽어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글밥을 점점 늘려나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약간의 의무감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책을 기간마다 하나씩 선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일주일에 한 권, 그것도 힘들면 한 달에 한 권 정도, 이거는 우리 정말 얇아도 괜찮아요. 이건 꼭 읽자, 너가 골라라 라고 해서 고르는 책이 한 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걔는 그림이 있는 게 그림이라고 함은 사판이 있어도 되지만 만화가 아닌 책으로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다 읽으면 대신 어머니께서 어떤 보상을 조금 해주실 수 있겠죠. 너가 좋아하는 무엇을 조금 해도 좋다라던가 요런 유튜브 말고 지금 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게 영상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있지만 영상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보상을 영상으로 주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다른 식의 보상으로 주면 어떨까? 네. 그래서 이 줄글책 학습 만화, 신문,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잡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아이가 흥미있어 하는 거 위주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좀 이렇게 깔아놔야 돼요. 그래서 막 굴러다니다가, 손에 잡혔어. 뭔지 읽어볼까? 하다가, 재밌네? 뭐지?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조금 주변에 책이 일단 손 닿는 곳에 많아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까지 한 얘기는 맨 마지막 얘기를 위한 밑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저거예요. 너무 심심해서 책이라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 이게 있어야 사실은 애들이 정말 책을 안 읽는 친구들을 책을 읽히고 싶으시다면 이 마지막 거가 세팅이 되어야 돼요, 어머니. 너무 재밌는 게 많습니다. 유튜브도 재밌지만 게임도 재밌고요. 또 TV에서 하는 만화도 재미있고요. 또 학습 만화를 왜 계속 볼까요? 줄글 보는 것보다 훨씬 재밌고 쉽거든요. 그러니까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면 너무 심심하면요, 여러분. 그 개미를 막 세잖아요. 개미 앉아서 저 개미는 어디 갈까 이런 것도 보고 멍 때리다 보면 시계 초 돌아가는 것도 재밌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좀 만들려면 심심해야 됩니다. 심심하게 한번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주변에 책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놀 것이 없을 때 우리 애는 무엇을 하나 한번 실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심심한 시간을 주기적으로 만들어서 독서 습관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어휘로 넘어갈 거지만 앞에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심심하면 머리도 좋아진다는 거 어머님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으니까. 지능이 좋아진다는데. 심심하면. 연결이 안 됐던 부위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데 심심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애들이 막 심심해. 엄마 뭐 할 거 없어? 하면 머리가 좋아지는 중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어머님들도. 세상에 그렇게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를 너 스스로 입으로 말하다니 계속 그렇게 있도록 해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너무 심심해서 책을 읽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어휘력 높이는 법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건데요. 가장 좋은 거는 책이나 아니면 문장, 신문 뭐 이런 곳에서 모르는 단어를 발견했을 때 그 단어를 통해서 어휘력을 신장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모르는 단어를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 이외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써놓은 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 자체의 뜻도 중요하지만 문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그래서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뭔가. 그래서 이 단어 한두 개를 몰라도 이 문맥 속에서 얘가 무슨 뜻인지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놀러 가자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바다를 보고 싶어. 바다를 보러 놀러 가자. 이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그 중간에 쓰여있는 어떤 단어들을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는 그것과 관련된 어떤 뜻이겠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추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는 것은 그 이후에 하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을 본다 하거나 아니면 문제집을 푼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매번 사전을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앞뒤를 보고 뜻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체적인 글의 흐름과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그 문맥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먼저 단어 뜻을 유추해보고 그 다음에 사전을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어 자기가 찾아본 거를 정리해 놓는 수첩이나 노트가 있으면 더 좋은데요. 분명히 안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찾아봤던 단어에 사전에 형광펜 표시를 해 놓는다던가 연필로 동그라미 쳐 놓는 걸 저는 굉장히 오히려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다 같이 보는 사전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나만의 사전의 경우에는 그럼 이렇게 넘기다가 내가 이렇게 많은 단어를 찾아봤었네 라는 어떤 성취감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번에 동그라미 표시가 돼 있으면 내가 이걸 전에도 몰랐는데 이번에도 또 몰랐구나. 다시 한번 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단어의 80% 이상이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쓰여져 있는 한자어의 한자 뜻도 한번 살펴보면서 이 한자 뜻이 단어의 뜻으로 구성될 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밑에 써놨는데요. 이 주요 뜻이 반영된 한자어로 확장을 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앞에 글자가 똑같은 게 쭉 이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같은 한자도 있고 아닌 한자도 있는데 같은 한자였을 때 무슨 뜻으로 이것이 계속 쓰이는지 뭐 인공, 인간, 인물, 사람 인자가 옆에 있는 것과 만나서 어떤 뜻으로 풀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은 하나의 단어를 찾지만 그 단어 하나로부터 여러 개의 단어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운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이런 식으로 유추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꼭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 매일 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꼭 그날 저녁에 하루에 한 단어씩 찾아보자 라던가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는 책을 읽는 시간을 아까 마련하기로 했잖아요. 하실 거죠? 심심한 시간. 심심할 때 사전 보면 그렇게 재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심심할 때 책이 좀 지루할 때 사전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어휘 공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독서와 어휘라기보다 심심함을 느끼게 하는 데 있었는데요. 아주 자극적이지 않은 것을 마치 자극적인 것처럼 재미있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 세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들께서 어머님도 심심하시겠지만 조금은 조용하고 심심한 환경 속에서 함께 책을 읽어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